혹시 오늘도 아이에게 습관처럼 화를 쏟아내셨나요? 물론 아이가 무언가 잘못했을 겁니다. 실수를 했거나 숙제를 안 했거나 심한 장난을 쳤거나 말을 안 들었거나. 미리 고백하자면 저도 며칠 전까지 화내는 아빠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것을 연습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달게 됩니다. 기저귀 하나 가는 것도 서툴던 초보 엄마 아빠가 어느새 내 아이와 대화하며 소통하고 서로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면서 아이의 정서적인 성장까지 기여하고 성숙한 부모의 자리까지 오르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육아라는 복합적인 일에는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고, 이 고통은 어렵게 버텨온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더 큰 고통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확실히 나보다 약자인 내 아이에게 무심코 내뱉어진 말들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화라는 형태로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화를 낸 이후 분이 사그라들면 금세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고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속으로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 되뇌이지만 어느새 일상은 또 반복되고 부정의 언어들은 켜켜이 쌓여갑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나? 나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들로 혼란해지는 이 시점에 아내가 아이에게 들었다며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아빠는 화 대장이야.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닌데, 다른 부모보다 더 악독한 부모라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이에 대한 소중한 사랑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변화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이를 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도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쉽게 갈등에 휩싸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적으로 툭 떠오르는 자기만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요? 떠오르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 순간 해야 한다고 믿는 대로 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화를 통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를 참기 싫었던 것이 아닐까요? 또는 다른 일로 기분이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아이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즉, 내 감정이나 기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아이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식해봐야 합니다.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너무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서 화가 난다면 부모가 아이의 대부분의 일에 너무 관여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하고, 아이가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양보하여 화가 난다면 부모의 학습을 통해 억압된 결과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화를 다루는 말하기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억누르거나 터뜨릴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화 속에 숨어 있는 내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겉으로 뱉어내는 말 대신 자기 자신과의 속대화를 통해 먼저 말을 정돈해야 합니다. 관찰, 욕구 탐색, 속대화, 긍정의 표현. 현재를 관찰한 뒤 내 욕구를 탐색하여 속대화를 정돈한 후 긍정의 표현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장난을 치거나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면 밥 먹기 싫으니? 제발 밥 먼저 먹어 라고 바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현 상황을 관찰한 뒤 그것으로 인한 내 감정과 느낌에서 내 욕구를 파악해 봅니다. 아이가 밥을 계속 부족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거라는 내 걱정, 주의 산만한 아이가 되어 집중력을 키우지 못할 거라는 초조함 등의 내 욕구를 탐색해보고 내가 목격한 관찰과 나의 욕구를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미리 속대화로 정돈해봅니다. 네가 밥을 안 먹고 장난을 치고 있으니 아빠는 걱정이 드네.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한 아이도 되고 한 가지에 몰두하는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줄 수 있겠니? 여기에 부모가 받는 긍정적인 영향력까지 한마디 더 얹어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더 맛있게 음식을 해줄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화는 걱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이가 바르고 잘 자랄 수 있길 바라는 걱정스런 마음이 잘못 발현된 결과입니다. 즉, 아이의 탓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진정한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적응해온 기존의 말하기 방식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욕구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 욕구를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밤새 뜬 눈으로 지내며 아이를 키웠던 기억들, 아이가 아플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아이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키워온 시간들, 아이에 대한 사랑의 기억은 아이에 대한 내 욕구의 진심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연습한 대로 매번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번에 4번 정도는 연습한 대로 해보고 한 번 정도는 화를 냈다고 해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화를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하기 연습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말의 힘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위대합니다. 말하기의 변화를 통해 아이가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이해하며 나아가 아이로부터 사랑의 언어로 되돌아온다면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인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 책을 읽고 제 생각을 일부 더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책에 더 많은 말하기 관련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멘탈을 유지하기 어려운 당신을 위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과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